오늘 4월 15일 수업, 파워포인트로 강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PC에 웹캠을 연결했어요. 노트북엔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노트북 사용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해상도를 좀 설명드리면, 해상도가 1080p라는 게 있어요. 1080p. 얘가 1920에 1080이라는 해상도예요.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풀 HD라 그래요. 그 다음에 720p라는 것도 있어요. 720p. 720p는 뭐냐면 1280에 720을 720p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HD라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들이 알고 있는 UHD 같은 경우, UHD, 그 다음에 뭐 QHD라는 것도 있어요. UHD는 풀 HD의 더블, QHD는 HD의 더블, 가로 세로 2배씩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모니터는 1920이거든요. 굳이 촬영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다 우리 공방에 다 올라가요. 필요하신 것만 메모하세요. 하지 마세요라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제 얼굴 찍는 것도 가능한데, 제 얼굴은 이제 다른 데 옮기시면 안 되고, 여러분 보시는 거로. 근데 제 얼굴 보시려고 촬영하시는 분은 지구상에 없어. 우리 엄마 빼고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데스크톱이나 또는 노트북의 화면 해상도가 바로 풀 HD예요. UHD를 쓰는 노트북이나 일반 데스크탑 모니터를 쓰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풀 HD를 주로 쓰고 하기 때문에 웹캠도 풀 HD를 쓰자 하는 거지. 그래서 노트북에는 기본적으로 웹캠이 있지만 해상도를 확인해 보자 하는 거죠. 이 해상도가 주로 이제 720p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80p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720p도 나쁘지는 않아요. 해상도가 높아지면 전송하는 송출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용량이 늘어나잖아. HD하고 풀 HD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화면 해상도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UHD로 송출을 한다 그러면 보는 사람 입장에선 깔끔하지만 보내는 사람이 송출할 때 강하게 송출해야 되고, 받을 때도 그쪽 집 통신망이 속도가 느리면 안 돼. 끊기지. 근데 저희 가정에는 100메가 전파를 쓰거든요. 100메가짜리 인터넷을 쓰거든요. 1기가 1000메가짜리 말고 100메가 기존 거를 쓰거든요. 그런데 제가 1080p 풀 HD로 송출을 해봤는데 잘 돼. 그러니까 HD로 보내면 더 좋지 뭐. 더 빨리 가겠지. 잘 가겠지. 근데 화질이 좀 차이가 나니까 그건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도 카메라 기능이 좋잖아요. 이걸 웹캠으로 쓰는데 1개월은 무료야. 1개월은 무료로 사용하고 차후에는 유료예요. 유료. 1년에 내는 돈이 제법 되더라고. 그래서 웹캠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요리한 거지.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사용하는 걸 설명 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고, 우리 책에도 있어요. 우리 그 비대면 책에도 보면 스마트폰을 웹캠으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걸 썼거든요. 한 달 동안은 잘 썼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해상도가 떨어지고 뭐 기능이 안 되고 돈을 내래. 월 회비 얼마를 내고 뭐 에이씨 그냥 그 돈으로 웹캠을 사자. 그래서 산 거예요. 저도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그렇게 해서 산 거거든.
자, PC 및 노트북에다 마이크를 연결하는데 지금 모니터 위에다 제가 달아놨잖아요. 제 거치대. 이거는 좀 부피가 좀 있어 보이죠, 그렇죠? 삼각대 겸 쓰는 거고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일반 카메라 올려놔도 되고 꺾으면 스마트폰도 쓸 수가 있고. 근데 좀 잘못 만든 제품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이거를 제 웹캠을 거기다 달아볼 거예요. 웹캠을 지금 모니터 위에다 달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웹캠을 들고 다녀야 될 일이 생길 때 있잖아. 집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하는 장면을 촬영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달리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거치대 같은 데서 놓고 쓰면 편하다는 거지. 왜냐면 빵 만드는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빵 만드는 모습 보여줄 때는 이거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기역자로 된 거치대를 쓰든지 모니터에다 달아놓고 쓸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머리 손질하는 걸 설명한다, 이제 뷰티하는 거, 화장하는 걸 설명하려면 따로 옆에다 카메라 뒀고 요거를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조명 비춰가지고 뷰티하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연결해 보는데, 자, 카메라를 제가 여기다 앞에다 놨어요. 지금 모니터 앞에다가 한번 제가 연결해 볼게요. 우리 컴퓨터에 가면 앱 중에서, 이 프로그램 앱 중에서 뭐가 있냐면 카메라라는 앱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카메라, 아까 보셨던 카메라. 얘를 실행하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각도를 조절할 수도 있고 화면을 가릴 수도 있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러면 카메라를 꺼도 되지만 가려도 되거든. 줌에서 설명 따로 드릴 테고. 이때 웹캠을 여러 개를 연결하면 카메라, 웹캠이 2개 이상이 되면 요게 생겨요. 요게. 카메라 하나 있으면 그냥 그거로만 쓰는 거지만 카메라를 여러 개 연결했을 때, 자, 지금 하나는 이렇게 해서 따로 빼놓은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따로 빼놓은 건데 이거를 연결하면은 왜 에러가 났더니 뭐가 잘못됐나 보지? PC를 다시 시작하래. 다시 시작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눌러주면 A 카메라를 보여주고, 이건 로지텍 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얘를 삼각대에다 연결해서 빵 만드는 모습에다 갖다 놓고, 하나는 제가 지금 얼굴로 강의를 하다가 자, 이제 빵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돼요. 빵 만드는 장면을 직접 볼게요. 그러면 이 웹캠을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캠이 하나 그쪽 연결된 거를 가서 요거를 바꿔주면 빵 만드는 곳에 있는 웹캠이 연결이 된 거잖아요. 이게 녹화만 하고 있으면 되고, 그럼 내 얼굴을 촬영하는 수업도 가능하고 웹캠을 따로 연결해서 다른 장면을 촬영할 수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작동되진 않아요. 카메라 두 대가 동시에 작동되진 않습니다. 카메라를 두 대를 동시에 작동하려면 기기가 서로 달라야 돼요. 하나는 노트북 두 대에다가 웹캠을 따로따로 있으니까 하나는 왼쪽을 가리키고 하나는 오른쪽을 가리켜 따로 촬영하면 몰라도 본체 하나에서는 마이크를 하나만 쓸 수가 있어요. 동시에 두 개가 작동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가 이 웹캠을 따로 옆자리에다가 하나 오른쪽에다 걸어놓고 하나는 왼쪽에 걸어놓고 이렇게 따로따로 쓰는 건 괜찮겠지. 그래서 동시에는 안 보이더라도 따로따로는 볼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바꿔서 이렇게 카메라를 보여주는 거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녹화 명령을 누르면 이게 이제 동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업을 만들잖아요.
그럼 이제 카메라 이제 닫고요. 이건 가능해요. 칠판에다가 뭘 적어놓고 얘를 삼각대에다 놓고 EBS 강의하듯이 칠판에다 내가 문제 푸는 거를 이 카메라로 촬영하면 되지. 그래서 그걸 녹화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근데 생방송은 아니죠. 그건 녹화방송이지. 그러면 그렇게 촬영된 영상을 줌이나 이런 데서 영상을 송출해주면 되거든. 이미 작업한 영상을. 굳이 생방송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는. 그래서 교환은 미리미리 만들어 놓고 쓰는 게 편해요. 그러면 그거를 1학년 1반도 쓰고 1학년 8반도 쓸 거 아니야. 대신에 이제 말할 때 조심해야 돼. 여기 1학년 1반이니까 1반 여러 번 해놓고 나서 8반 수업할 때 1반 여러 번 한 영상 보여주면 안 되잖아. 그럼 재탕한 게 딱 보이잖아. 그렇지. 이제 그런 것만 주의해야죠. 자, 카메라는 껐고요. 이제 카메라 껐어요. 파워포인트 한번 실행해 보세요. 자, 파워포인트 2016을 실행해 볼 거예요. 파워포인트 2016이 저는 오른쪽에 이렇게 넣어놨잖아요. 오른쪽에. 이걸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본래는 없었는데 파워포인트 2016에 가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시작 화면에 고정을 하면 이렇게 창에 떠요. 그럼 얘를 끌고 이렇게 모아가지고 왜 글로 안 가? 시작 버튼 누르면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자주 쓰는 것만. 근데 이게 왜 안 가? 이게 끌고 가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속색이네. 일단은 뭐 실행부터 해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새 프레젠테이션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새로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우리가 수업 자료를 만드는 거죠. 우리 첫날 간단하게 뭐 비대면 양성해가지고 한 2개 만들고 저장한 거를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걸 해봤었잖아요. 예. 파워포인트가 안 되나? 이제 됐다. 어이, 이렇게 오래 걸려. 예. 그럼 이제 제목에다가 써야죠. 비대면 강의. 아니다. 이렇게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강의 준비하기. 이렇게 써보자. 예, 강의 준비하기. 그리고 여기다 비대면 강사, 이정민 훈장. 뭐 여러분들 이름 쓰시면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컴퓨터 수업뿐만 아니라 다 파워포인트로 수업 자료를 만들어 주셔야 돼. 우린 집체 교육을 할 때니까 교재가 있잖아요. 그냥 교재 몇 페이지 보세요 라고 설명하면 되고, 그렇잖아요. 교재 몇 페이지 보세요 하고 그걸 보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조리하는 수업이야. 여기 지금 떡볶이 만드는 수업을 설명하려고 그래. 그럼 떡볶이 만드는 거를 직접 카메라로 비춰가면서 설명해도 되지만, 떡볶이 만드는 준비 과정, 떡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잖아요. 부속 재료들이 뭐 어묵도 필요하고 계란도 필요하고 대파도 필요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치즈도 필요하고. 그럼 이런 게 준비물이 필요합니다라는 거를 메모를 해놔야지. 여기다가 이왕이면 말로 쓰지 말고 치즈도 사진으로 보여주고, 어묵도 넓적한 어묵이 있고 동그란 어묵이 있고, 그렇죠. 떡도 조랭이 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떡국떡도 있고 길반 떡도 있고 얇은 떡 굵은 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사진으로 보이면 좋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준비물이 됐으면 이제 순서가 있죠. 순서. 먼저 물에다가 뭐든 양념 같은 기본 양념을 해서 끓인다. 거기다 떡을 집어넣는다. 이때 떡은 미리 물에다 불려 놓으면 좋다라든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여기다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허연 바탕에 검은 글씨가 안 이뻐.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 가시면 예쁜 것들이 있어.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야.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런 거. 이거는 어린이 수업할 때 이거 좋을 것 같아. 어른들 하면 정신 사나울 것 같은데. 그리고 홈에 가서 이제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제목 및 내용에 들어가서 만약에 떡볶이다 그러면 떡볶이라고 쓰고 여기 떡볶이에 필요한 재료를 쓰고 사진도 가져와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겠죠.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디자인 언제든지 바꾸시면 돼요. 이런 것도 괜찮잖아. 아예 그냥 하얀 거는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고. 강의에 필요한 물품.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거 있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자료, 수업 자료 있었잖아. 그걸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지금 모니터를 2개를 쓰고 있잖아요. 모니터를 2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옆에 컴퓨터에, 옆에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잖아. 지금 이걸 보고 있거든. 이거를 제가 막 여기서 막 부시럭부시럭 대면서 꺼내면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니터에서 지금 얘를 끌고 옆에 모니터로 가져가서 옆에 모니터에서 지금 작업한 파워포인트 끌고 왔네. 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갔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자료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제 그런 자료들을 꺼내서 이제 일로 보내줘야지. 잠깐만요. 그게 뭐였냐면은, 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글 문서로 작성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린 게 있었을 거야. 이런 거. 근데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아래 한글로 보여드리려면 이런 메뉴판도 보이잖아요. 이 메뉴판을 더블 클릭하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뭐가 되냐면 전차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뉴판 없이.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카메라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뭐 판사하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요게 보기 싫으면 이거로 보지 말고 제가 이거를 PDF로 변경해 놓은 게 있단 말이야. 변환을 시켜 놓은 거. PDF로 보여드리면 더 좋지. 네, 컨트롤 L 누르면 전체 화면이 되고, 컨트롤 L 누르면 PDF가 프레젠테이션 하듯이 이렇게, 요런 거. 이 마이크 사신 분 없으세요? 이거는요, 다시 보여드리면 제 홈페이지에 공동구매 자료실에다가 여기 아까 그 웹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구준액 오리 모가지처럼 이렇게 거꾸로지는 거, 이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는, 예,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공동구매 자료실에 해놨으니까. 자, 사운드 믹서는 이런 건 우리가 의미가 없다 그랬고, 여기 연결 단자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보시는 연결 단자는 오디오가 마이크, 스피커 따로 돼 있는 애고, 위에 거는 외부 입출력까지 해서 4개 오디오 단자가 있으니까 다 괜찮은데, 요렇게 일반적인 노트북은 오디오 단자가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스피커, 마이크가 분리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분리하는 게 또 따로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오디오도 그렇고 비디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예. 그 저는 지금 집에서 이 모니터 왼쪽에 2개 있잖아요. 가운데가 노트북이고, 이 왼쪽 거 하나,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가 얘가요, 이거. 제가 가져온 거. 집에서 쓰던 거 가져온 거예요. 노트북, 여기 모니터를 2개를 더 샀고, 하나는 이 책상 밑에 있는 컴퓨터에다 연결을 해놨고, 이렇게 다중 모니터가 돼 있으면 가운데로 영상을 송출하면 왼쪽에서 미리 작업을 다 준비해 놓은 거를 하나씩 끌고 와서 보여주면 되거든. 자, 오른쪽에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화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지저분하니까 오른쪽에다 따로 두고 여기서 실행시켜 갖고 왼쪽에다 띄워놓고 보여드리는 거지. 이렇게 다중 모니터를 쓰면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스마트폰하고 TV를 연결하는 방법에는 제가 이것도 자료 올려놔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삼성 스마트폰은 어떻게 연동이 되고 LG는 어떻게 연동이 되고 하는 것도 다 다르니까, 예. 그 다음에 TV를 스마트폰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럼 이 텔레비전을 스마트폰으로 조절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리모컨이나 이런 거 조절하듯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연결 단자가 있잖아. 뒷면에. 근데 아까 HDMI에서 뭐 있었어요? 아까 우리 이거 녹화하기 전에 보여드렸었잖아요. MHL이라는 단자가 있어야만이 스마트폰에 연결된다 그랬죠? 이 텔레비전에는 하나 있잖아요. 거기다가 MHL 연결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제가 다 보여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에 필요한 물품이다. 그래서 여기에 노트북 또는 데스크톱,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톱인 경우에는 모니터가 필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때 다중 모니터를 쓰면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다중 모니터가 되면 편리하다. 특히 줌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수업을 하다 보면 강사 얼굴을 봐야 돼. 강사가 송출하는 영상을 따로 봐야 되고요. 한쪽 화면에서는 그 강의를 참여한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개면 하나는 송출하는 영상이고 하나는 참여하신 분들 얼굴을 본단 말이야. 근데 모니터가 하나가 되면 모니터 하나를 가지고 송출하는 영상도 하고 참여한 사람 얼굴이 다 같이 보이니까 정신없어요. 이때 모니터가 세 개가 되면 송출하는 영상 화면 따로, 참여한 사람 얼굴 따로, 또 수업 준비할 내용 따로, 따로따로 화면을 사용할 때 되지. 그런데 이제 줌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갖고도 접속이 되고 PC로도 접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PC로 접속을 해서 강의를 하고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스마트폰 화면이 작으니까 TV를 연결하면 TV 대형 화면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로 여러 사람을 같이 볼 수가 있지. 강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강의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빔 프로젝트를 틀어놓고 설명을 하잖아. 근데 줌으로 비대면으로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때요? 빔 프로젝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모니터로 봐야 되잖아. 근데 모니터로 보면서 실습을 해야 되잖아. 요가 같으면 화면을 보면서 따라하면 되고 수학 공부나 영어 공부는 화면을 보면서 수학 문제를 풀면 되지. 교과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컴퓨터는 이 화면을 보면서 파워포인트 실습을 해야 되고 이 화면 보면서 영상 편집을 하고 포토샵을 해야 되니까 화면이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수강하는 사람도. 그래서 컴퓨터 수업이 제일 어려워요. 비대면으로 할 때. 이때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고 그럼 스마트폰 화면이 작잖아요. 그럼 TV로 연결하면 되지. 그럼 TV로 크게 나올 거 아닙니까? 제 강의하는 모습이. 그렇죠? 이제 다음 시간에 시연해 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노트북을 가져가서 거실에 놓고 데스크탑을 옮기든지 해가지고 TV로 큰 화면을 보면서 컴퓨터로 실습을 따라하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어떤 환경인지? 우리 컴퓨터 공부는 반드시 화면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냥 강의만 참여하면 안 되잖아. 실습을 해봐야 되잖아. 여러분은 지금 제 화면을 보면서 한단 말이야. 빔 프로젝트로. 근데 그걸 핸드폰으로 보면서 한다고? 이 큰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조그만 거로 본다고? 물론 제가 확대를 해요. 여기서 요거 누르세요 라고 이렇게 명령을 걸 거라고. 그러면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크게 확대가 돼서 보이니까 가능한데 그건 강의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거잖아. 되게 어려워요. 자, 다시 홈에 가서 새 슬라이드를 하나 만드는데 이번에는 제목만 하고 쓸 거예요. 제목만. 그럼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러면 노트북을 가져와서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림을 가져와야 되잖아. 노트북 그림을. 근데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올 거냐? 아니면 이 레이아웃, 아까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요거를 했어야 되는데 제목 및 내용으로. 그럼 글자를 다시 써야 되잖아요. 얘를 레이아웃에 가서 바꿔주면 돼.
내가 이거를 왼쪽 오른쪽 두 개로 나눠 쓰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썼어야 돼. 이거. 근데 이미 썼잖아, 글자를. 그러면 레이아웃에 가서 바꿔주면 돼. 레이아웃에 가서. 처음에 슬라이드를 새로 만들 때는 화살표 눌러서 고르는 건데, 골라놓고 봤더니 한쪽만 쓴 거야. 지금 오른쪽에 두 면을 써야 되는데, 그러면 새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요거로 바꿔놓고 아까 쓴 글자를 옮겨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레이아웃을 가서 고치면 된다고.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이에요. 그럼 마찬가지 여기 이제 노트북 그림을 가져와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첫 번째가 그림 가져오는 기능이야. 그러면 내 컴퓨터에 노트북 그림이 없잖아. 그러니까 노트북 그림을 가져와서 가져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노트북 그림을 미리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올 거냐, 지금이라도 다운로드 받아서 가져올 거냐, 아니면 삽입에 가서 온라인상에서 그림을 직접 가져올 거냐. 이 그림은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내 컴퓨터에 있는 그림을 말하는 거고, 요거는 인터넷상에서 가져오는 그림이. 여기다가 노트북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엔터를 치면 노트북 그림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보일 거잖아. 그때 나는 요 노트북을 보여주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아래쪽에 삽입을 누르면 노트북이 들어왔잖아. 다시 보세요. 삽입에 가서 온라인 그림을 가져올 거라면 온라인 그림, 여기서 검색을 하는데 이 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요, MS사가 제공해주는 포털 사이트예요. MS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해주는 검색 사이트라고. 빙. 그러니까 네이버, 보통 우리가 그림을 가져오거나 검색할 때 크롬 브라우저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 블로그에 있는 걸 가져오려면 힘들어. 이거는 내가 직접 찾아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인터넷상에 가서 블로그를 가든지. 근데 블로그에 있는 그림은 함부로 못 가져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블로그에 가면 제 블로그인데 여기에 이 그림을 가져오고 싶어. 이 그림을 가져오고 싶은데 이걸 오른쪽 눌러서 복사가 안 된단 말이야. 제 거는요, 제 블로그는요, 여기 CCL 기능을 넣어놔서 아무나 다 퍼가도 돼요 라고 해놓은 거야. 대신에 고치면 안 되고 그냥 원본 그대로 쓰면 돼. 제 블로그는 퍼가도 돼요 라고 해놓은 거예요. 제가 허락을 했어요. 요게 없으면, 요 CCL, 요 CC 마크가 없으면 남의 걸 퍼오면 안 돼요. 저작권법에 걸려. 그런데 어떻게 퍼와 이거? 퍼올 수가 없잖아.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게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캡처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가져오면 돼요. 캡처. 우리 프로그램 목록 중에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기능에 가보시면 캡처 도구라고 있어요. 윈도우 보조 프로그램 그룹 안에 캡처라는 기능이 있어. 이 캡처 도구를 실행해서 자, 새로 만들기를 누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해. 그럼 얘가 저장이, 복사가 된 거야. 이게 컴퓨터에 이게 저장이 된 거야. 얘를 여기 보면 저장을 할 거냐, 얘를 따로 파일명을 따로 저장해 줄 거냐, 아니면 얘를 복사할 거냐. 우리가 블록 잡아서 복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복사하는 거야. 그러면 어디에 복사가 된다? 클립보드라는 곳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필요한 이미지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해서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이때는 뭐 저작권에 유의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다운로드가 불가한 경우에는, 아까 우리 캡처하는 기능이 있었잖아요. 캡처 도구. 예.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서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그룹에 가서 여기에서 캡처 도구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캡처를 하고 이제 편집 메뉴에서 복사를 누르는 거지. 그 복사한다는 뜻은 이 복사된 내용은 클립보드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복사를 하잖아. 복사했잖아요. 그럼 아까 이미지도 복사했잖아. 걔는 지워졌지. 얘가 복사된 거야. 그래서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이 글자가 들어갔어. 이 캡처한 거를 다시 편집에 가서 복사를 누르고 여기다 붙여넣기 하면 이게 들어오는 거고. 클립보드라는 게 뭐냐면 판때기에 이렇게 집게 달려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클립보드거든. 연습장 껴서 쓰는 거 우리. 그거를 사용하는 건데 이 클립보드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돼요. 클립보드를 이용해서 저장하면 되고 이걸 복사해서 이제 파워포인트 와서 뭐 하면 된다? 붙여넣기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거는 허용을 했으니까 써도 되지만 다른 사람 거 함부로 못 써요. 내가 혼자 볼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남의 거를 외부로 송출하면 안 되거든. 아니면 제 홈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여기 멀티미디어라고 하는 그룹 안에 여기에 뭐가 있냐 보자. 픽사베이라고 있어요. 픽사베이.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는 픽사베이. 픽사베이 처음 들어보세요? 픽사베이는요, 한국어로 바꿔놓을게요. 영어로 하면 울렁증이 생겨서. 사진, 동영상 다 들어있어요. 음악도 다운로드가 돼요. 이건 다 무료예요. 여기 지금 이미지를 검색하겠다고 했는데 얘를 동영상으로 바꾸면 동영상이 되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노트북을 검색하면 요거는 유료입니다. 이거는 건들리면 안 돼요. 이거는요. 여기 있는 거 건들면 안 돼요. 여기 있는 거 이거 이런 노트북 그림 있잖아. 이런 노트북 그림 있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이거는 맥이고 이건 맥 데스크탑이고 이거는 노트북이고 이거는 아이패드고 이건 아이폰이네. 세트를 보여주네. 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저도 이 그림 많이 썼어요. 이런 거. 공부하려고 막 연필을 깨물고 하는 장면이 있어서 이런 것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이미지를 가져와서 쓰실 수가 있어.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노트북이네. 공책. 본래 노트북은요. 원래 명칭은 랩탑 PC예요. 랩탑. 무릎에 올려놓는다. 데스크탑은 책상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팜탑은 손바닥에 올려놓는 거고. 근데 그런 랩탑 컴퓨터를 판매를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이게 책처럼 생겼으니까 노트북하고 이름을 만들어서 파는 거야. 그게 이제 노트북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야. 이것도 노트북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저는 이 그림을 쓰고 싶어. 이 그림. 그럼 얘를 클릭해서 오른쪽에 무료 다운로드를 하면 돼요. 이때 해상도가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있다. 아래 높은 것들. 이 지금 있는 거 밑으로 내려가서 사용하려면 로그인을 반드시 해야 돼. 회원가입해서. 그렇지 않은 거는 마음대로 써도 돼요. 얘를 클릭을 하면 로그인을 하면 이게 안 나타나요.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로그인을 안 했으니까 바로 다운로드를 누를 수가 있는 반면에 어떤 거는 다운 로봇이 아닙니다 누르면 그림이 떠. 오토바이 그림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 9개 그림 중에서 오토바이를 선택을 해서 다음 눌러서, 왜냐면 이게 이런 프로그램을 이런 그림들만 따로 막 퍼가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사람이 클릭해야만 되거든. 그럼 이렇게 이제 저장이 되는 거야. 밑에 저장이 돼요. 그럼 또 가서 되돌아가서 그림 또 있으면 마음에 드는 거 보고 요런 거 좋잖아. 그렇죠? 이거 대신에 얘는 정사각형 형태고 얘는 와이드잖아요. 요런 거 쓰는 게 좋겠지. 얘를 클릭해서 또 무료 다운로드 눌러가지고
또 다운로드 누르면 로봇이 아닙니다. 다운로드. 다시 되돌아가서 이 그림 쓰고 싶으면 얘를 선택해서, 근데 자세히 보시면 얘는 밑에 격자 무늬가 배경에 보이죠? 이건 투명이란 뜻이에요. 이건 투명이야, 투명. 아까 보셨던 이거는 투명이 아니지. 이거는 그냥 뒤에 벽이 있는 거고, 얘는 투명이거든. 그러면 이거를 쓰면 또 편한 게 있어요. 다운로드. 그러면 화면 밑에 다운로드가 된 게 보이고요. 거기 가서 폴더 열기를 누르면 강의실 컴퓨터 어디든지 간에 내 컴퓨터 안에 보면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거든. 다운로드란 폴더가 있어요. 내 컴퓨터 어디가에 가도 이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에 방금 전에 저장한 그림이 다 있는 거예요. 세 개를 제가 받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파워포인트에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삽입에 가서 그림을 가져오는데 다운로드란 폴더를 찾아서 이 그림을 가져오면은 보세요. 뒤가 투명이잖아. 투명. 다른 그림들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그림들을 가져오면은 다 가로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배경으로 쓰면 좋겠지. 근데 지금은 요 노트북에 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 떠드는 것처럼 그림이 합성이 될 수 있잖아. 요렇게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강의하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제 강의하고자 하는 제 외장하드 안에는 강의 자료들을 묶어놨어. 이렇게 교재, 수업에 필요한 교재들도 예제들 여기다 다 넣어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누가 만들어 놨더라고. 요런 것들. 예, 컨트롤 E는 가운데 정렬, 컨트롤 J는 양쪽 정렬, 뭐 이런 기능들. 예, 글자 크게 하는 건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그러면 커지고 작아지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글자를 선택해 놓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면 커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가는데, 컨트롤 시프트 컨트롤 오른쪽 왼쪽 방향키죠. 그렇죠? 안 맞는데? 이거는 단축키 같은 것도 있고, 컨트롤 시프트 C 누르면 서식 복사, 뭐 컨트롤 시프트 V 하면 서식 붙여넣기. 이런 것들은 인터넷상에 있어서 제가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 뭐 멀티미디어 관련된 거, 그래서 뭐 공예 사진 촬영하는 거라든지, 뭐 그 다음에 블로그에 관련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촬영 수업에 필요한 자료들, 아까 비대면 특강에 관련된 거 보여드린 거 있었죠? 그런 거라든지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이런 거를, 이거는 모두라고 하는 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모바일 그 개인용 홈페이지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매뉴얼 이런 것들, 이런 거 보시고 저거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끝나고 복사해 가셔도 돼요. 오늘은 힘들 것 같고. 또 저거 예전에 강의 들었던 것들, 이력서 서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라든지, 여기 보면 이제 사진들 만드는 거 있어요. 이렇게 영상들 만든 거 있었다고. 아이콘, 이런 아이콘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거 쓰면 재밌거든. 이거 번쩍거리는 거거든요. 여기 번쩍거리는 걸로 갔죠. 번쩍거리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예쁘게 쓸 수 있단 말이야. 대머리들 머리 위에 반짝거리게 하면 또 좀 싫어하겠지만, 뭐 반짝거리게 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 모아 놓는 거야. 시시콜콜하게 다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이제 꺼내 쓰려고. 다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이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필요 없는 화면은 이제 지웠고 몇 개만 이렇게 놓을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 만약에 이렇게 제작한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줌이나 이런 데서 얘를 틀어놓고 비대면 강의 준비하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이거로 그냥 강의를 하면 돼요. 그러면 줌으로 송출이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밴드에다 내가 놔야 돼. 밴드. 그럼 밴드는 얘를 직접 송출할 수가 없잖아요. 밴드도요, 스마트폰에서 밴드로 송출하는 거하고 PC로 송출하는 게 달라요. 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이 자료가 있으면 스마트폰에서 이 자료를 꺼내놓고 지난 시간에 파워포인트 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직접 송출이 가능해요. PC는 더더욱 잘 되는 거고. 근데 밴드는 스마트폰에서 밴드에서 생방송을 하게 되면 얘를 촬영하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여주면서 촬영하는 정도. 그럼 밴드에서 생방송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수업하려면 프로그램이 하나 더 필요하거든요. 우리 책에도 소개되어 있거든. 그거를 이제 가지고 설명드릴 건데, 자, 이거를 슬라이드 쇼에 가시면 슬라이드 쇼 지금 뭐 잘 만들었든 못 만들어도 상관없으니까는 슬라이드 쇼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처음부터라고 하는 걸 누르면 그냥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야. 수업 시간에. 근데 이 화면이 아니죠. 이건 지금 화면이고 다음 화면을 보여도 이게 아니라 별도로 이게 큰 화면으로 나와야 되는데 요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비대면 강의 준비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 나오면서 요런 게 필요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거잖아. 요런 노트북 있으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근데 이거는 일반 수업할 때 쓰는 거고, 줌에서 이걸 수업할 때 쓰는 거고, 이걸 영상으로 제작해서 송출하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로 보내려면 얘를 녹화를 해야 돼. 녹화. 그럼 여기 슬라이드 녹화라고 있잖아요. 슬라이드 쇼 녹화가 있단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녹화하면 되는데, 녹화 시작을 누르면 녹화가 되죠. 그럼 지금 녹화가 되는 중이야. 그래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비대면 강의 준비하는 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이정민 강사입니다 라고 이제 인사하고 다음 화면 넘어가면서 강의 필요한 물품은 요런 게 있네요 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넘겨가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이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하고 이제 빠져나가면 끝났잖아. 이제 녹화를 하는 거예요. 녹화. 근데 오른쪽에 내 얼굴이 안 들어갔어. 보통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엑스레코더 사용하면 내 카메라 연결해서 얼굴이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이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를 하려면 2019 버전 그리고 365 버전이라고 있어요. 365 버전에서는 카메라를 지원합니다. 나머지 버전에서는 카메라 지원이 불가해요. 2019를 쓰면 2019나 365 버전을 쓰면 파워포인트 365를 쓰면은 아까 여기에 이제 화면 녹화를 하잖아요. 이 녹화를 할 때 내 카메라가 오른쪽에 이렇게 떠요. 그래서 바로 녹화가 되는 게 아니라 2019나 365 버전을 실행하면은 얘를 녹화 명령을 걸잖아요. 그러면 카메라를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 위치 이렇게 하고 그게 진행이 되고 나서 거기에서 녹화를 다시 하는 거예요. 얘는 그게 없으니까 바로 녹화가 되는 거죠. 바로 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일단은 우리가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내 얼굴이 송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들이 강사의 얼굴이 송출이 되기 때문에 강사 얼굴을 캡처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본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줌이나 어떤 걸 할 때 강사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거 저장하지 마세요 라고 하세요. 왜냐면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행여나 이 사진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걸리면 아주 크게 혼날 겁니다 라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엄보를 얘기 주지를 해줘야 되고 성인들한테도 다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강사들은 강의에 참여한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때 얼굴을 제공해 줘야 근거 사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캡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오늘 출석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되거든. 그래서 제가 비대면 강의할 때 절대로 자기 얼굴 안 보여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죽겠더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미더스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미더스는 상대편 전화번호를 등록해야 되거든. 줌이나 웹엑스는 전화번호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근데 SK텔레콤에서 제공한 그 미더스는 전화번호를 등록해서 스마트폰에서 인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수강 신청한 사람들 얼굴이 그 사람 전화번호가 내 핸드폰에 들어가 있어야 그 사람들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스마트폰을 전화번호 등록하면 그게 카톡으로도 연결이 되잖아요. 카톡에 얼굴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제가 캡처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보고서로 제출한 적도 있어요. 아니 본부에선 그런 거야. 이 사람 수강생 왜 얼굴 안 보여주냐고. 몇 번을 얘기해도 얼굴 안 보여주는데 했더니 다시 얘기를 하래. 또 얘기해도 안 보여줘. 그래서 전화번호가 등록된 걸 봐서 보니까는 카톡에 있길래 그거를 했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카톡에 있는 얼굴을 캡처해서 제가 보냈다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제가 그때그때마다 가져와서 더 보여드릴 테고요. 예. 다음 주는 참관 수업을 여기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과정을 줌에 관한 걸 하는데 줌 계정을 미리 좀 만들어 오세요. 줌에 회원 가입을 해 놓으시라고. 예, 숙제를 알려드리는데 줌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 놓으시고요. 노트북 가져오실 분들은 노트북에도 줌을 설치해 놓으세요. 우리 강의실 컴퓨터로 연습은 가능하지만 각자 컴퓨터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줌은 무료로 쓸 수 있어요. 두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 근데 세 사람이 넘어가면 유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숙제 중에 줌 가입하기. 이때 우리 네이트닷컴 있잖아요. 네이트닷컴 계정으로 가입을 하면 한시적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네이트닷컴에 회원 가입을 해서 그 네이트닷컴 전자우편 주소를 가지고 줌에 가입을 하면 한시적으로는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안 써봐서 아직 저도 써보진 않았는데 그렇게는 이제 올라와 있었어요. 본래 학교 도메인으로 해야 되는데 학교 도메인은 우리는 학교 도메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면 안 되겠고 혹시나 졸업한 대학에 로그인이 가능하시면 거기에 전자우편이 활성화되면 그거로 사용하셔도 나쁘진 않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줌 가입해서 오세요. 아시겠죠? 예. 이걸로 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정민 원장입니다. 어제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났었죠. 근데 오늘 또 이제 영상을 하나 더 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어제 우리 강의실에서는 오피스 2016 버전에 따라서 파워포인트 2016이라서 카메라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집 컴퓨터에서 파워포인트 2019를 가지고 어떻게 카메라가 지원이 되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작된 영상을 우리 기본 수업 영상에다가 편집해서 다시 올려도록 할 겁니다. 자, 슬라이드 쇼라는 메뉴에 가셔가지고
슬라이드 쇼 녹화를 하겠죠. 슬라이드 쇼 녹화. 처음부터 녹화를 할 겁니다. 그러면 현재 보시는 화면은 이제 우리가 슬라이드 쇼 할 때 나오는 화면이고요. 지금 제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니터를 3개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다중 화면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옆에 나가 있던 화면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지금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카메라가 이제 연결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감출 수도 있고 카메라를 켤 수도 있고 마이크를 끌 수도 있고 마이크를 켤 수도 있고 영상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여러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화면 하단에는 이렇게 드로잉 기법들을 이용해서 색깔별로 뭐를 설명해 줄 때 사용하는 것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녹화를 하겠죠. 녹음이나 녹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녹음기 녹화를 버튼을 누르면 카운트다운이 들어갑니다. 3, 2, 1. 예, 지금부터는 이제 녹화가 되는 거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영상 이제 녹화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아래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비대면 수업 강의 기법 1주차 수업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버튼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버튼들을 눌러서 다음 화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2주차 수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여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낙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3주차 수업은 또 이렇게 줌 기본 과정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4주차 온라인 수업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랬죠? 예. 5주차 웹엑스 사용하기 이렇게 써있고, 6주차 미더스 사용하기, 밴드 사용하는 거, OBS 스튜디오 사용하기. 예. 그러니까 OBS 스튜디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웹캠은 있는데 웹캠을 지원하지 않는 오피스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강사의 얼굴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무료 프로그램이고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를 녹화해서 송출한다든지,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나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생방송 송출이 안 돼요. 근데 OBS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뭐 구독자가 1명도 없다 하더라도 생방송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PC 버전 밴드에서도 생방송 지원할 때 바로 요거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제작하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직접 제작해서 마무리 질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전 강의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처럼 이렇게 해볼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끝났어요.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으니까 녹음이 자동으로 멈췄겠죠. 그렇죠? 예. 자, 빠져나가 볼까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다 낙서한 것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슬라이드 쇼 한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하게 되면은 이제 녹화가 되는 거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영상 이제 녹화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화면 나오는 소리는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 녹화를 했잖아요. 제 얼굴을 보이면서 이렇게 녹화한 영상이 제작이 됐기 때문에 이거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는 거죠. 자, 이 영상을 우리가 유튜브에 올려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상 된 거를 녹화는 됐으니까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파일에 가서
내보내기, 비디오 만들기, 다시 한번 볼까요? 파일이죠, 파일. 그 다음에 내보내기, 동영상, 비디오 만들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품질을 따져야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들이 대부분이 풀 HD, 1920에 1080p를 지원하기 때문에 풀 HD로 제작을 하려고 그래요. 비디오 만들기를 누르면은 어느 폴더에다 저장할 건지 묻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다 이제 저장을 하세요라고 이제 명령을 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 버튼 눌러서 이 과정을 저장을 해야 돼요. 요 화면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 지금 저장되는 거예요. 북부 여성 발전센터 비대면 수업 강의 기법. 이거는 이제 어제 우리 수업했던 거를 제가 편집을 해놨는데, 이 편집한 거에다가 다시 이거를 가져와서 재편집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아직 저장이 다 안 됐어요. 저장이 안 됐기 때문에 크기가 0으로 되어 있죠. 이제 다 되고 나면 용량이 올라갈 겁니다. 좀 기다려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런 거는 낙서한 거니까 얘를 지워도 되고, 그대로 이제 보통 파워포인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것도 메모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메모한 것 자체를 저장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슬라이드를 내려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제 얼굴이 보이죠? 요 슬라이드에서 제가 떠들었던 얘기,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이 여기 영상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편리하게 사용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장이 다 됐나요? 예, 저장이 됐네요. 그럼 한번 실행해 볼게요. 녹화가 되는 거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영상 이제 녹화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팝 플레이어라고 하죠. 카카오 TV. 얘를 이용해서 지금 이제 재생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버튼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버튼들을 눌러서. 그런데 좀 전에 보셨을 때 이 화면에서 우리가 슬라이드 쇼를 했을 때 화면하고 이 화면하고 자세히 보시면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상을 재생할 때는 아까 슬라이드 쇼에 들어있는 요런 툴들이 있었잖아요. 녹음이나 중지, 재생이나 이전, 다음으로 가고 하는 이런 밑에 색깔을 선택하는 툴들이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툴들이 있었는데 이 툴들이 보시면 이 재생되는 영상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까 보셨던 이런 툴들은 그냥 우리가 녹화 명령이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들이고, 얘가 이제 작업이 다 돼서 완료가 되고 나면은요, 그 화면은 사라져요. 안 나와요. 결과만 보이는 거죠. 그거마저 다 영상에 녹화되면 보기 싫지 않습니까? 예. 대면 수업 강의 기법 1주차 수업은 지난주에 이렇게 메모한 것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파워포인트 2019를 이용해서 녹화하는 영상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거는 다시 영상 편집에 들어가서 제가 다시 유튜브에다 올려서 여러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이제 녹화가 되는 거죠.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영상 이제 녹화를 중지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아래에 있는 색깔을 이용해서 비대면 수업 강의 기법 1주차 수업은 지난주에 했습니다 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버튼들이 있어요. 넘어가는 버튼들을 눌러서 다음 화면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제가 2주차 수업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도 하고,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그림도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낙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3주차 수업은 또 이렇게 줌 기본 과정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4주차 온라인 수업에 맞게 활용하는 것을 설명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죠. 그랬죠? 예. 5주차 웹엑스 사용하기 이렇게 써 있고, 6주차 미더스 사용하기, 밴드 사용하는 거, OBS 스튜디오 사용하기. 예. 그러니까 OBS 스튜디오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웹캠은 있는데 웹캠을 지원하지 않는 오피스 2016 버전에서는 이렇게 강사의 얼굴을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대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무료 프로그램이고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무조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경우를 녹화해서 송출한다든지,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지 않으면 스마트폰에서나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생방송 송출이 안 돼요. 근데 OBS 스튜디오를 이용하면 뭐 구독자가 한 명도 없다 하더라도 생방송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밴드, PC 버전 밴드에서도 생방송 지원할 때 바로 요거, OBS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사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전 제작하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직접 제작해서 마무리 질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편집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실전 강의하는 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해보시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강의에 참여하는 학생처럼 그렇게 해볼 겁니다. 네.